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신체 정렬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신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라 그랬죠. 막 꼬이거나 눌리거나 불편한 자세가 아닌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지만 한 자세로 있게 되면 눌리는 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욕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체위 변경의 목적은요,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폐확장을 촉진시켜요. 몸을 움직임으로써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합니다. 부종과 혈전이 생기는 것도 예방하고요. 혈액순환을 돕고 불편감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전이죠. 우리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를 하다 보면 환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낙상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모두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 쪽에서나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라 어디 쪽을 도와줘라 어디를 잡아줘라 하는 거는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이 흔들려가지고 힘없는 쪽이 흔들려가지고 맞죠? 넘어지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위 변경이 목적이 아닌 것은요. 근육 경직에 따른 낙상을 예방하는 거는 체위 변경이 아닙니다. 문제에 나와 있길래 혹시라도 착각하실까봐 한 번 더 집어드렸어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입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침대 난간에 붙여줍니다. 또는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아요. 이때 휠체어는 어떻게 한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반드시 잠그셔야 돼요. 발 받침대는 다리가 걸리지 않도록 젖혀 놓는다. 맞죠? 발 받침대도 제가 항상 접어주라고 했죠. 대상자의 양발, 휠체어의 앞쪽 바닥을 지지하게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어디를 지지해 줍니까? 대상자의 마비된 측 무릎입니다. 지지해 주어야 될 거는요, 마비된 쪽이나 불편한 쪽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하여 주고요.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고정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하세요. 어느 쪽으로? 건강한 손이요. 그래야 힘이 있겠죠. 고정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팔걸이는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되냐? 팔걸이를 대상자 가까운 쪽이 아니고요. 대상자 먼 쪽에 팔걸이를 잡으셔야 돼요. 그림에도 보이죠? 요양보호사 쪽 허리를 굽히면서 양발 축으로 하여 몸을 회전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을 회전하여가 중요한 겁니다. 양발을 축으로 하여서요. 발을 회전하는 게 아니라요. 몸을 회전하여 휠체어에 앉힙니다. 대상자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요양보호사의 손을 넣어 어디에 어떻게 앉힌다? 의자 깊숙이 앉힌다입니다. 이번에는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건강한 쪽이 중요하죠. 항상 대상자 건강한 쪽이 침대와 평형이 되도록 또는 30에서 45도 비스듬히 휠체어를 두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입니다. 이거 항상 그림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문제 옆에 비스듬히 놓아진 그림이나 아니면 똑바로 대진 그림을 넣어야 돼요. 평형으로 된 그림. 건강한 쪽입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휠체어가 붙어야 돼요.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발 받침대를 올리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아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어디 쪽? 마비된 측 무릎을 지지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허리를 굽혀서 건강한 손으로 어디를? 침대를 지지하게 합니다. 바닥에 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이에요.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져와 잠금장치, 잠깁니다. 대상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한 손으로 준비한 휠체어를 잡게 하세요. 대상자의 양쪽 무릎 바닥을 지지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하세요. 우리도 똑같죠? 어디 올라앉으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요양보호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대상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고요.
다른 한 손으로 어깨를 지지해 줍니다. 요양봐서 어디 있다고요? 이때는 대상자 뒤에서 한 손으로는 허리를 잡아주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어깨를 지지해 준다고 했어요. 우리 체위 변경할 때 어디 있으라 그랬어요? 대상자 앞에 있으라 그랬죠. 하지만 요거 나옵니다. 요거는 뒤.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는요. 대상자 뒤에서 한 손으로는 허리고요. 한 손은 어깨입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 휠체어에 앉힙니다. 맞죠? 건강한 쪽이 먼저 서면 뒤에 불편한 쪽이 다가오겠죠. 그렇게 항상 보시면 돼요. 이것도 문제에 나왔어요.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겨야 할 때 대상자 어느 쪽에 휠체어를 놓아야 되는지 위치 보셨죠? 그쪽에 놔주셔야 됩니다. 앞쪽이죠.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겨 앉는 거예요. 대상자의 마비된 층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상자의 마비된 층 옆에 있어야겠죠. 힘든 쪽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먼저 어디라고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쪽 알아서 조금씩 따라와 줍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안 상체를 지지해 주시면 되고요. 두 사람이 대상자를 옮기기입니다. 한 분이서 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시면 다른 사람이 바빠 보여도 꼭 불러서 두 사람이 대상자를 옮기셔야 돼요. 힘들어도 혼자 해야지 하시다가 낙상이 되거나 환자가 다치면 더 힘든 상태로 돌아갑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기입니다. 대상자에게 일단 설명해 주시고 요거는 뭐 기본이라서 항상 말 안 했죠. 휠체어는 침대에 어떻게 놔야겠어요? 평형하게 붙여놓고 여기서는 평형하게예요. 45도 30에서 45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대상자로 옮길 때는요. 휠체어는 침대에 평형하게 딱 붙여놓는 거죠. 잠금 장치를 잠그세요. 이거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내가 맞게 했는데 왜 틀렸지? 하고 보면은 문제에 두 사람이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였는데 30에서 45도 하시면 안 돼요. 두 사람이 대상자를 옮길 때는요. 휠체어는 침대에 평형하게 붙여놓고 잠금 장치를 잠그셔야 돼요.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서고 왜? 힘을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뒤에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은 대상자의 다리 바깥쪽에 쓰셔야 돼요. 안쪽에 쓸 수가 없어요.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딱 붙였기 때문에. 안쪽에는 침대가 있어요. 그죠? 대상자 다리 안쪽에는 설 수가 없는데 지문에 그렇게 나오죠. 대상자는 다리 바깥쪽에 섭니다. 대상자의 팔을 굽혀 마주 잡게 하고요. 뒤쪽에 선 사람은 대상자의 어디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아요. 다른 사람 손 어떻게 하냐?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 다른 손은 넙다리 밑에 넣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같이 구호에 맞춰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대상자를 옮기는 거고요.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거예요. 대상자의 두 팔은 가슴에 모아집니다. 팔이 막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팔을 가지런히 모으시고요. 팔을 벌린 채로 움직이다 보면은 난간이나 그런 데 끼일 수가 있어요. 꼭 가슴에 모아주시고 대상자의 두 다리도 모으고 어떻게 무릎은 세워준다. 무릎 억지로 펴고 옮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넓적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마비된 환자 말하는 거고요.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세운다입니다.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어디를 잡고요? 어깨를 잡고 다른 팔로 허리 아래에 넣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허리 아래를 지지하고 다른 팔로 두 무릎 밑을 지지합니다. 또 호흡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 들어 올린다. 호흡에 맞춰서 끌면 안 돼요. 환자는 항상 들어서 우리 혼자 할 때도 조금씩 들어 올린다 였죠. 둘이 할 때도 들어 올린다 입니다. 한 사람은 대상자의 어깨, 허리 아래. 한 사람은 대상자의 허리 아래, 무릎 밑에. 이것도 그림으로 나왔어요.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기 앞쪽에서 했죠. 대상자의 어느 쪽에? 건강한 쪽.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오도록 하고요. 휠체어와 약 30에서 45도로 비스듬히 놓습니다.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접고요. 당연하죠. 대상자의 두 발은 바닥을 지지하게 하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디 서야 돼요? 앞쪽에 서야 돼요. 이때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 줍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어느 쪽, 먼 쪽을 잡게 했어요. 아까 휠체어도 어느 쪽, 먼 쪽 잡게 했죠.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면 쪽을 잡아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상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히도록 합니다. 상체는 어때요? 앞에는 처음에는 굽어지다가 중간쯤 되면 이렇게 펴지죠. 앞에 정상적인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나기 할 때 반응 뭐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가 자동차 탈 때는 어떻게 타야 되냐. 자동차 일단 뒷문을 열고요. 휠체어와 자동차를 어떻게 놓는다고? 휠체어와 자동차를 평행하게 놓아요. 아니면 약간 비스듬하게 놓아도 좋고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공간 평행하거나 약간 비스듬하게 놓으면 크게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 위치에 서야 되는지 일단 안정되게. 왜냐하면 불편하게 서면요. 그 자세로 환자를 옮기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 다칠 수가 있어요. 그죠? 휠체어 잠금 장치를 고정하고 항상 나오죠. 발판을 접은 후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으시고요.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층 무릎을 잘 지지하시는 거예요. 대상자를 일으켜 어디부터 앉힌다. 엉덩이부터. 발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발부터 앉히면 어떻게 되냐? 바닥에 발을 닿았지만 자동차에는 지금 엉덩이가 최초로 들어간 거죠. 발부터 들어가면 상체가 많이 흔들려서 힘들겠죠. 넘어질 수 있어요. 엉덩이부터 앉히셔야 돼요.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하십니다. 이때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하십시오.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이제 자동차로 한쪽씩 올려놓죠. 대상자 발을.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어디 앉을 때는 다 깊숙이예요. 걸터 앉는다 라고 나오거든요. 뭐 걸터 앉은 게 그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얘가 걸터 앉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숙이라고 해야지 그 옳은 지문이지요. 걸터 대상자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자 어디요? 옆자리에 앉아서 도와주셔야 돼요. 앞 또는 뒤에 앉으면 순간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요양보호사가 자동차 타고 나가는 길에 대상자를 태워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는 운전하시는 거 아니고요. 대상자 옆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기기입니다. 아까랑 반대죠?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동차와 평행하거나 조금 비스듬하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휠체어는 항상 똑같죠? 자동차와 평행하거나 조금 비스듬하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이건 똑같았어요. 자동차 문을 열고 벨트 풀고요.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디를 지지해요? 어깨를 지지하면서 뭐부터 내린다. 이번에 다리부터 내린다입니다. 아까는 뭐부터 올라갔죠? 엉덩이부터 차에 올라탔어요. 이번에는 다리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대상자의 양쪽 발이 충분히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요.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휠체어로 돌려 앉힌다 입니다. 엉덩이가 그때 앉히겠죠. 다리부터 내린다. 이게 핵심이죠. 내릴 때는. 내릴 때는 다리부터, 탈 때는 엉덩이부터 올려주는 거예요. 보행 도끼는요. 선 자세에서는 대상자의 어느 쪽? 불편한 쪽이에요. 건강한 쪽은 잘 있죠. 불편한 쪽에 몸을 받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보행 벨트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저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를 어디다 둘러줄까요? 보행자의 허리에 둘러주는 거예요. 그죠? 대상자의 허리 부분.
맞춰서 벨트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디에 서겠어요? 이것도 불편한 쪽에 서야겠죠. 불편한 쪽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으시고요. 다른 한 손은 반대편 벨트 손잡이를 잡으시면 돼요. 요거는 대상자 뒤에 서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릴 수 있겠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입니다. 이렇게 같이 걸으시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허리 벨트를 꽉 잡아 당기면서 대상자를 지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환자를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보행벨트를 차고 잠깐 이동하고 이러기는 조금 어려워서 병원에 있을 때는 바지를 좀 많이 잡기도 했는데 바지를 잡고 움직이면 하의가 엉덩이에 끼어서 불편을 호소할 수 있대요. 이러면은 오히려 근육 긴장 증가 돼가지고 안정과 편안함을 방해한대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라? 위험하면 보행벨트를 사용해라. 성인용 보행기 사용 도끼입니다. 보행기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네, 조금 큰 거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거는요, 접어질 수 있는 보행기예요. 신체 기능 및 사용 공간, 체형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기구의 상태는 항상 점검해 주셔야 돼요. 지팡이 끝, 보행기 다리의 고무 다른 정도, 보행 보조차의 바퀴와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거 중요하죠, 맞죠? 특히 우리 보행기나 지팡이 같은 경우에 뭘 확인해야 돼요? 고무 다른 정도예요. 고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미끄럼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무가 닳아있다면 미끄러질 수 있죠.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많이 다치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다치시면 젊은 사람처럼 빨리 낫지 않죠. 앞에서 배웠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사용할 때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고무 다른 정도입니다. 보행기 사용법은요, 보행기 앞에 바른 자세로 서시는 거예요.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기시고요. 그 다음 보행기 쪽으로 한쪽 발 옮기시고요. 나머지 한쪽 발을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옮기시는 거. 쉽죠? 뭐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한 걸음 정도 옮겼죠. 보행기 쪽으로 또 한쪽 발을 옮겼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나머지 발도 옮겨야 되죠. 나머지 한쪽 발도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옮기시는 거예요. 보행기가 어때요? 앞에 있죠. 보행기를 먼저 밀어주고요.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 요 천에 이제 보행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몸 뒤에서 발 한 자국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똑같이 발 한쪽 오라고요. 그죠? 그러면 또 옮깁니다. 보행기 먼저 미시고요. 한 걸음만큼 미시고요. 똑같이 발 어때요? 먼저 한 걸음 오시고요. 나머지 발 오시는 거예요. 어때요? 3번 옮겼죠? 1번, 2번, 3번입니다.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 어떻게 하냐? 약한 다리와 함께 보행기를 한 걸음 정도 옮기는 거예요. 일단 체중을 보행기와 손상된 다리 쪽에 실으면서 나머지 건강한 다리를 앞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움직이는 거겠죠. 자, 볼게요. 보행기 움직일 때 한 발 앞에 놓을 때 약한 발 같이 와라예요. 그 다음에 어째라 여기 힘을 주면서 건강한 발을 옮기라고 합니다. 2개의 힘을 주면서 건강한 발을 옮기는 거예요. 보행기 한 발 끌었죠? 어떻게 해요? 약한 발과 함께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발 오는 겁니다. 아치 하나, 그 다음에 둘이에요. 아까 양쪽 다 건강하신 분은 어땠어요? 보행기가 1, 그 다음에 2, 3, 1, 2, 3 해도 되고요. 둘 다 상관없는 발이니까 3번 있었는데요. 약한 다리가 있는 분은 어떻게 해라? 같이 움직여라. 보행기랑 약한 발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 발이 약한 발이에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디 있냐? 대상자의 뒤쪽에 서서 뭘 잡고 보행벨트를 잡고 같이 걸어주시면 됩니다. 돌아와 침대에 눕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만약에 혼자 보행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대상자 손이 닿는 곳에 보행기를 두셔도 좋습니다. 혼자 사용할 수 없으시면요. 근처에 손이 닿는 곳에 보행기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럼 혼자 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또한 보행 시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미끄럼 방지 양말, 미끄럼 방지 신발을 쓰셔야 되고요. 보행기를 한 번에 너무 멀리 이동하거나 앞쪽에 바퀴가 있는 보행기로 과도하게 이동하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웬만하면 바퀴가 없는 것이 더 나아요. 그렇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죠. 지팡이 이용 도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팡이의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팡이 위치는 어디냐. 지팡이를 사용하는 발 쪽에서 어디요? 무슨 발가락을 기준으로요? 새끼 발가락 기준으로 해서요. 15cm 앞에,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15cm 옆에입니다. 바깥쪽으로요. 여기가 바로 지팡이의 위치입니다. 지팡이 위치 그림으로 많이 나오죠. 새끼발가락을 중심으로요. 15, 15 요거 찰칵하고 머릿속에 사진 찍으세요. 나옵니다. 지팡이 길이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약 30도예요. 30도, 딱 30도는 처음 나오는 것 같네요. 그죠? 30도 구부러지는 정도예요. 하지만 앞에 보행기 할 때도요. 30도입니다. 뭐 도와주는 기구 서서 그러면 30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팡이의 손잡이가 대상자의 둔부 높이예요. 어디 높이요? 둔부요. 둔부 어디죠? 엉덩이죠. 지팡이의 손잡이가 대상자의 둔부 높이에 위치하도록 두시고요.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어느 높이? 손목 높이요. 우리가 딱 섰을 때 손목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아실 거예요. 대충 둔부에 닿거든요. 이 말이죠. 지팡이 손잡이가 대상자의 둔부 높이,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손목 높이, 요것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팡이 보행 방법은요. 지팡이 종류를 확인하고요. 중요한 거 있다 그랬죠.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 손잡이가 안전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고무 받침이 닳았다면 넘어질 수 있다 그랬죠.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낙상 위험이 있는 물건은 치우고요.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이거 당연한 거예요. 불편한 손으로 잡으면 힘이 없어요.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으실 수 있는 거죠. 뭘 잡는다 그러면 건강한 쪽이에요. 우리 휠체어, 이동식 변기 할 때도 다 대상자의 어떤 쪽이었어요? 건강한 쪽이었죠.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으실 수 있어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고 서는 거예요.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어디, 앞 15, 옆 15. 아까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거기다가 지팡이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먼저? 마비된 쪽 다리를 앞으로 옮겨 놓으시고요. 건강한 쪽 다리를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어디 먼저? 마비된 쪽. 우리 어떻게 보면 아까 보행기 할 때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한 걸음 한다 그랬죠. 건강한 쪽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비된 쪽 다리를 앞으로 옮겨 놓고요. 건강한 쪽 다리를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지팡이 이용 보행 도울 때는요. 옆에서 보조하거나 뒤에서 보조해 주실 수 있어요. 옆에서 보조하실 때는 어디 쓴다? 지팡이를 쥐지 않는 옆쪽이에요. 지팡이랑 요양보호사 같이 쓰면 어때요? 동선이 꼬일 수도 있고요. 넘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 다음에 잡아야 될 때도 딱히 마땅치 않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쥐지 않는 옆쪽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호흡에 맞춰 보행해 주시는 거예요. 대상자를 뒤에서 보조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 위치하고요. 한 손은 대상자의 어디요? 허리 부위를 지지하고요. 다른 한 손은 어디요? 어깨 부위요. 대상자의 허리 부위, 그 다음에 어깨 부위를 지지하면서요. 뒤에서 보조하며 대상자 호흡을 맞춰 보행하도록 합니다.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입니다. 이거 문제로 뭐로 나왔죠? 지팡이를 한 대상자가 버스에 탈 때, 버스에서 내릴 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럼 뭐 말하는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아나, 모르나 시험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패스, 시험 통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 뭐다?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거는 순서에 맞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오를 때는요, 뭐 먼저? 지팡이 먼저예요. 오를 때는 어때요? 우리도 계단을 오를 때 올라서 오른발에다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발을 당겨 올리죠. 힘이 있는 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먼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올리시고요. 마비된 다리 순으로 이동합니다.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힘이 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 먼저 올리시고 오른쪽 다리 올리시고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를 왼쪽 다리죠.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혹은 평지를 이동할 때에 어떻게 해야 지팡이 1등이에요? 지팡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뭐다? 마비된 다리입니다. 맞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 한번 봐주세요. 지팡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다리가 건강한 다리가 힘을 주시고 있어야 돼요. 요거 먼저 내리시면 어때요? 힘이 너무 많이 들겠죠? 지팡이에만. 마비된 다리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힘주고 있던 뒤쪽 다리가 따라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랑.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순으로 이동한다입니다. 이거 중에서 계속 말하고 있죠. 똑같은 말을. 자, 이번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거 할까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환자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환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느냐? 1번 무조건 뭡니까? 지팡이에요. 2번 마비된 다리죠. 오른쪽 내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순으로 이동한다입니다. 우리 이송도끼 나왔습니다. 외상이 의심될 경우 척추 고정판. 이건 뭘까요? 그냥 들 것 생각하시면 돼요. 이용하는데요. 어디다가 대상자를 넣어야 돼요?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요.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대로 고정합니다. 순서대로 고정한다. 눈치채셨죠? 문제에 나온다. 무릎 한 다음에 손목과 엉덩이, 위팔입니다. 이번에는 아래에서부터 채우시는 거예요. 위팔부터 찰칵하고 채우면 기분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채웁니다 하고 무릎에서 손목과 엉덩이, 위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2인 이상 힘을 합쳐 들어 올리셔야 되고요. 1인이 만약 부축해야 되는 경우는요. 어디에서 부축해야 되냐? 손상된 쪽에서. 이거 마비된 쪽에서랑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손상된 쪽에서 부축하시면 안 돼요. 다친 쪽이잖아요. 그죠? 손상되지 않은 쪽에서 부축하셔야 돼요. 마비된 분은 마비된 쪽에서 부축했죠, 우리가. 하지만 이건 뭐예요? 손상됐다는 거잖아요.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부축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알고 가세요.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는 끝났는데요. 끝나도 헷갈리죠?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 찍듯이 찰칵찰칵 그림을 많이 봐주시고요. 순서는 이제 이해를 하면서 조금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아, 이래서 이렇구나. 지금은 바로 들어가지고 문제 풀 수 있겠지만요. 뒤돌아서면 또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문제 풀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라? 저처럼 인형이라도 하나 잡아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몸으로 체험해 보시고요. 인형 참 귀엽죠? 지금 보세요. 잠발 18 기억나죠? 그런데 문제풀로 들어갔어요. 뭐 적으라 했는데 잠 8 10 말인가? 이럴 수도 있죠. 아닙니다. 잠발 시 숫자 8을 생각하세요. 8입니다. 완전한 욕은 아니에요. 그죠? 잠발 시 8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제 많이 푸셔서 여기 나오는 문제들 어렵지 않게 잘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